통상적으로 내가 어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58mm, 54mm 여기 직경이 58mm짜리, 54mm짜리가 업소용에 쓰고 있는 통상적인 사이즈다. 근데 요거는 이제 ROK에 맞는 사이즈인데 요거는 49.5mm, 49.5mm라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제 가정용에 보통 52mm에서 49.5, 50mm 요 정도 사이즈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고 이걸 50mm 하게 되면 템퍼가 또 안 들어가. 49.5mm가 돼야지 캠핑하는 템퍼가 들어가진다고. 그럼 요거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 바스켓이 있고 그다음에 요걸 바스켓이 끼워서 잡아주게끔 하는 스프링이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 구성. 네, 이름은 포타피어라고 하고 이것도 핸들이 우드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건 옵션으로 여러 가지가 사람들이 또 이걸 튜닝을 해서 우드를 달기도 하고 또 뭐 기존에 있던 기성품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ROK는 이 우드 형태로 되어 있다. 스마트 샷이 이걸 거나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가압 바스켓인데 여기 보면 구멍이 많잖아. 근데 반대는 하나잖아. 이러면 어떻게 될까? 커피를 담고 여기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면 나가는 출구가 여기서 추출이 되는 건 1차적으로 되지만 여기 구멍이 하나면 압력이 더 받쳐지겠지. 받쳐져서 에스프레소가 더 쫀득하게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에스프레소를 쫀득하게 기존에 있던 반자동 머신을 좀 더 쫀득하게 만들려고 하면 첫 번째는 커피의 투입량을 늘리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새 입도를 이제 더 가늘게 하면 더 쫀득하게, 더 참기름 짜듯이 좀 짓이겨서 짜니까 더 쫀득해지겠지. 그래서 이 바스켓 사이즈가, 바스켓 형태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거를 이제 가압 바스켓이라고 하고 여기는 구멍이 많은데 여기 좁은 거. 입도가 전체적으로 좀 굵은 것도 압력을 좀 더 인위적으로 압력을 받게 해서 에스프레소의 쫀득함을 좀 더 근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온 방식이 요대로 가압 바스켓.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바스켓은 여기에 보면 구멍이 여기 생각보다 크잖아. 그치? 구멍이 크다고. 이제 이게 일반적인 바스켓이고, 그 다음에 또 IMS 바스켓이라고 또 구멍 사이즈가 이거보다도 훨씬 작은 구멍 사이즈가 있어. 더 미세한 구멍들을 쓰게 되면 이런 큰 구멍에 비해서 훨씬 더 맛이 더 깔끔해지지.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나 이런 쪽으로 가면서 훨씬 더 표현도를 화사하게 하고 더 괜찮게 하려고 또 막 계속 진화해 나가는 게 이런 바스켓들이 IMS 바스켓이 하나 있고 또 뭐 있지? VSP. 이제 결국은 이 구멍 사이즈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또 예를 들어 레이저로다가 단순히 우리가 봤을 때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구멍 뚫려 있구나 싶은데 실질적으로 광학 미금을 크게 키워서 보면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타공을 했느냐까지도 커피 맛에 영향을 주고 이게 실질적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비교해보면 맛이 다르더라. 다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하는 게 또 포타피터라서 뭐 하나 어차피 지금 용어에 대해서 알게 된 김에 이제 이거 포타피터라고 한다. 정리해놓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대라고 발화자 세대 시리즈들을 좀 정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보고서 한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세테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태리어로 숫자 7을 의미하는 거고 세테 시리즈는 이제 옆에서 보면 여기 그대로 7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온 의미로 세테라고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낙하 방식을 써서 잔량이 적은 분쇄. 그 다음에 제품 물리적 구조로 해서 이제 뭐 브랜드명을 반영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전통적인 수평 방식에서 벗어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다. 이제 이건 개발 배경을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내가 처음 만난 거는 이제 호스트쇼에서 이거 볼 때 이걸 호스트쇼에서 전시장에서 숨겨놓고 필요한 사람만 보여주더라고. 그게 프레커 언제 오냐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호스트쇼라고 이제 이태리 2년에 한 번씩 있는 되게 규모가 큰 전시회고
호텔, 레스토랑 쪽 관련한 전시회는 아마 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회가 그 호스쇼인데 규모가 파빌리온이 한 18까지 하죠. 홀이 코엑스 같은 홀이 우리 A, B, C, D 있잖아. A, B를 합친 홀이 18홀이 있어. 양쪽으로 그 에스컬레이터 탑승 계속 걸어가야 돼. 가면은 계속 양쪽에 파빌리온들이 양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뭐 10개 정도씩이 그 코엑스 같은 부분이 계속 있는 거야. 그 피에라 밀라노가 피에라가 페어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태리 말로. 하여튼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언제 오냐고 그러길래 이제 언제 간다라고 해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또 뭐 전화가 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갔어. 갔더니 가서 앉자마자 사람들 막 눈치를 보면서 숨겨놓은 걸 꺼내놓은 게 요 세트 목업을 얼마 전에 우리 엑소사 그 신모델 말콤이 나왔을 때 보여주는 것처럼 프로토타입을 보여주면서 한국하고 미국 동시 런칭을 하면서 뭐 꿈꾸을 하고 같이 해서 이러고 저러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한국의 커피 엑스포가 4월에 전시가 있고 미국의 SCAA라고 하는 건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거든. 그러면은 2월이나 3월 사이 같이 동시 이제 딱 릴리징을 기사 릴리징을 해서 하면 너무 좋잖아. 근데 그 전년 9월서부터 이미지를 깔기 시작하더라고. 1월부터. 그래서 동시 런칭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게 이제 초기에 날 분량들이 찍힌 분량들이 좀 있었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무조건 나를 교체해주는 방식인데 내가 담당자들이 일을 하는 거에 내 깊이 인발로를 안 했어서 다른 뭐 노비스 팔아먹으려고 줄서기 저거 있는 거에 정신이 나가고 뭐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이 애착 가는 제품을 내가 너무 등한시했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는 너무 미안해. 근데 내가 이거는 뜯을 줄도 몰라 솔직히는. 포르테도 뜯을 줄 알고 버쳤어도 내가 다 보내드림을 할 줄 아는데 이거는 내가 할 줄 몰라. 이건 내가 거의 안 만져봤어. 그래서 얘한테는 내가 좀 미안한데 이게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예를 들어 세테라고 해서 이런 세븐 형태가 아니라 가장 큰 핵심 기술이 뭐냐면 여기 있는 수직 낙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수평 방식에서의 탈피인데 이 두 가지가 수직 낙하 결국은 이제 같은 말인데 잔량이 적게끔 설계됐다라고 하는 게 모든 그라인더들은 날이 있고 분쇄해서 이 원심력으로 분쇄해서 빠져나오는 거를 토출구를 만들어서 떨어지거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잔량이 있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잔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드립을해서 썸을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에스프레소 분쇄해서 쓸 때는 내가 쓰고 나서 임의로 이런 거를 밀어서 이렇게 눌러주지 않으면 잔량이 계속 안에 남아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구조인 거지.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잔량이 있잖아. 이렇게 잔량이 있을 수밖에 없어. 모든 그라인더는 다 이 형식이야. 근데 이거는 분쇄해서 떨어지고 달리고 바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세계 최초고 지금 있는 이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 여기 이름 써있어. 엣징거라고 써있나? 뭐야? 이게 사람 이름이거든. 그러면은 커피가 갈려서 바로 수직으로 떨어지게끔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뭘 것 같아? 뭐라고? 그게 얘기 안 할래? 그러니까 결국은 날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쉽게 해서 중력의 힘으로 그냥 막 내려오는데 이거를 얼마나 잡아주면서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분쇄 입도로 제대로 맞춰지지 않고 떨어질 거야. 근데 이 빠른 스피드 안에서도 커피를 잡아서 체류시키고 내가 원하는 분쇄 입도를 할 때까지 체류시키고 갈아내려간다는 게 결국은 날의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이 엣징거가 사람 이름인 게 이 날 방식을 개발한 사람이야.
근데 엣징거라고 혹시 뭐 인터넷에 지금 쳐보면 그라인더, 업소용 그라인더로 한 300만원, 400만원에 그래요. 얼마야? 가격이? 현재 396만원에 그러니까 이 방식이 그대로 쓰여 있는 가정용이에요. 398만원? 396만원짜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이사님 저 채운에서 수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전에 체아도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그때 당시에 이게 있어갖고 가정용만 발화자이들한테 독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차라리 해라. 근데 이렇게 비쌀 줄 몰랐죠. 근데 엣징거에 대한 전반적인 평이 어때? 형은 되게 하이엔드 그룹의 호진네이트가 코니컬 방식이잖아, 그지? 그 그라인더 퀄리티에 대한 건 프로바리스타들도 그게 가정용이야. 이게 너무 평가절하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니한테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첫 번째 가장 큰 특정은 전 세계 최초로 수직으로 떨어지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엣징거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니컬 방식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커피 퀄리티를 살렸다. 뭐 예를 들어 뭐 세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쉐입에 대한 어떤 독창적인 것도 요즘은 엣징거 이거 없애는 것도 똑같이 생겼어 이거처럼. 맞아요. 수직 방식.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최초기도 하지만 현재는 엣징거가 독점을 특허를 걸어놨기 때문에 디자인 카피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독보적이라고. 바라자에서 갖고 있는 독보적인 모델이고, 근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세 번째와 다섯 번째에 있는 내가 봤을 때는 가장 특이한 세대의 특성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커피를 진짜 많이 하들이 써보고 나면 이거 퀄리티를 알아서 우리가 세대하고 엑소사하고 에스프레소에 대한 컵 퀄리티를 테스트를 해보진 않았지, 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이든 모레든 해서 같이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면 세대가 갖고 있는 특성들, 얼마나 맛이 더 화려하게 잘 표현되는지를 코니컬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 그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은 미안한 나한테는. 근데 갖고 있는 현재 저력은 엄청나다. 근데 시리즈의 개발, 세대의 개발 배경은 홈카페 시장의 각성점과 고급화 트렌드에 맞춰서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포르테 전 모델에 바리오라고 하는 모델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제 이 바라자가 나한테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하고 있는 시리즈의 완전히 획기적인 다른 방향을 채택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고, 뭐 내가 이거 처음 봤을 때 인상은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네 뭐 이런 정도였지. 그리고 이제 정밀한 고지, 입자 조절을 원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요구사항대로 그대로 맞춰서 할 수 있다. 근데 잔량을 최소화해서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그 다음에 270WI는 WI가 뭐냐면, 이게 요 아카이아라고 하는 건 홈바리스타들 중은 다 알아. 이게 2~30만원 하지? 그렇지. 이게 그냥 저울이야. 저울인데 2~30만원 하는데, 이 회사도 대만에 있거든. 난 여기 아카이아 사장을 만나봤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는 회사냐면 무게를 감지하는 로드셀을 만드는 회사였어.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시에는 그랬는데, 저녁 같이 어울려 먹다 보니 이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저울을 만들면, 커피 쪽으로 저울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카이아야. 나는 이렇게 이게 잘 나갈 줄 몰랐지. 근데 이걸 바라자 애들이 미국에다가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소개를 해서 이게 좀 한번 힌트를 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쭉 나가더라고. 근데 로드셀에 되게 정밀한 로드셀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0.01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0.1개가 0.1까지. 그래. 그것도 아카이아에? 네, 얘는 이제 보다 작은 버전, 에스프레소 버전이고 좀 빠른 측정입니다. 그래. 그래서 아카이아 로드셀 한 게 이제 WI라고 하는 모델이고, 그 전에 그때는 이제 루카라고 이제 말코닉 담당자가 한국에 와서 그 이제 말코닉에 지금은 이제 아마 본사로 들어간 것 같아.
스위스인데 정말 똑똑한 애죠. 네, 똑똑하고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 되게 좋았던 애인데, 근데 얘가 한국으로 오면 우리를 그렇게 만나더라고. 난 얘가 왜 만나나. 그리고 솔직히 수입원들, 그때 당시에 마이코닉 미팅을 수입하던 수입원들이 나를 약간 견제할 정도로, 제가 와갖고 왜 자꾸 만나는데 나도 몰랐는데 그 마이코닉이 바라짜를 인수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나중에 바라짜가 해줘서 알았어. 해줘서 알았는데 이들이 이제 나한테, 왜냐면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서 물었냐면 미국을 제외한 단일 시장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에 내 의견이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이 로드셀 기술이 어떨 것 같느냐. 그러니까 기존에 하는 모든 그라인더들은 우리가 실질적인 무게로 해서 계량하는 방식이 아니라 RPM, 회전수, 결국 초로. 예를 들어 10g을 달려고 하는데 1.2초야. 1.2초 세팅해놓고 하는데 1.2초마다 똑같은 RPM이 나오지 않거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 사정이 60Hz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면 회전수가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0과 1과 0과 1이 60번이 초당 60번의 회전을 하는 건데, 한번 0과 1과 마이너스 1이 이 파장 값이 한 번만 끊기면 쉽게 해서 모터 회전수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그램수가 나오지 않거든, 실질적으로. 그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울을 놓고 그 저울을 통해서 계량을 하게 되면 실질적인 그램수가 나오겠지. 이거에 대해서 나한테 의견을 묻더라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굳이 가정에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저울이 있는데.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엠코 그라인더에다가 에사트인가 뭔가에서 그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에사토 맞나요? 네, 에사토라고 해서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밑에 베이스 액세서리가 별도로 판매를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아카이아나 이런 것처럼 뭔가 디자인적으로 완성도를 좀 올리거나 뭔가 다르게 했으면 바라짜 때 또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됐을 수도 있을 거야. 이 스케일 기술이 실질적인 그램을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획기적이었다. 이것도 가정용을 포함한 업소용 전 세계적으로 최초야. 그라인드에다 로드셀을 넣겠다. 근데 지금은 마이크로닉의 GBWing 역전해서 다 이제 실질적인 로드셀들을 그라인드 안에 집어넣고 있지. 그걸 최초로 만든 사람이 바라짜야. 바라짜의 카일 앤더슨이라고 하는 CEO가. 거기에 최초 적용됐던 모델이 토르테, 바리오 모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대의 270WI에 그 로드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떤 게, 이거 같은데? 그러면 이제 모델별 주요 특장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30270WI, 이렇게 놓고서 보면, 생긴 건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가성비대로 상공들은 분쇄 단계가 좀 더 면밀하게 되진 않지만 30단계까지 분쇄 조절이 되고, 뭐 직관적인 조절 방법들은 앞에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어떻게 됐든 좀 더 저렴해서, 이게 에스프레소에 최적화되어 있다, 드립에는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타홀더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놨고 드립도 되고 포타필터 도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건 포타홀더 기능이 없지. 이게 포타홀더 기능이 없이 그냥 돼 있어서 번거롭지만 할 때 세트 30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에스프레소의 입문자들한테 세트 컨비네이션 해놓고 쓰기에 용이하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럼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갈리고 나오는 요 구르는 토출구 사이에 막힘 현상이거든. 막힘 현상이 당연히 이렇게 또 수직으로 떨어지니까 없겠지. 어디 막힘 현상이 없지. 토출구가 없으니까. 분쇄해서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가성비를 강조한 초보 유저들한테 가장 용이한 모델이 세트 30이다. 270은 마이크로하고 마크로 분쇄.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한 200단계 정도까지 가능한가? 곱하기로 하면. 그래게 세 가지 타이머 기능이 저장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이상들의 하이엔드, 중급 이상부터 하이엔드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그라인더다. 그 다음에 다양한 추출 방식에 찰 수 있게끔 포타홀더 방식과 그러니까 뭐
드립용 이 캐니스터 방식하고 포터홀더 방식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WI는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이 아카이아 20-30만 원짜리의 저울 기능이 요 안에 같이 내장이 되어 있는 거죠. 내장이 돼 있어서 되게 정밀한 로드셀이다 보니까 이건 ASR도 좀 까다로워. 그지? 맞아? 대마다 보내니까. 그래? 까다로운데 그만큼이나 이거는 되게 미세하게 정밀하게 컨트롤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0.1g 단위로 정확하게 내가 제어하고 컨트롤해서 커피를 즐길 수 있다. 근데 이거는 WI 쓰는 사람들은 좀 민감한 사람들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그라인더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터넷에 떠도는 소비자 리뷰들을 좀 소팅해서 입문자용으로 간편하고 속도 빠르고 정밀 조절이 다소 부족하다. 왜냐하면 30단계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70은 분쇄균이라고, 그 다음에 홈바리스타, 홈카페용으로 다 최적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IWI는 조직량, 그러니까 온도, 분쇄량, 유색량에 대해서 아주 고정밀로 컨트롤할 수 있어서 분쇄 속도나 직관적 구조에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이거는 약간 아픈 손가락 같은 느낌이고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안하면서 끝일 게 아니라 이걸 다시 살려보려고 하거든. 근데 아직 내가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만들고 어떤 식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에 대한 명확한 거를 정하진 않았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엘로치오와 브랜드 콜라보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라인더가 엘로치오가 그라인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엑스오사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차라리 엘로치오랑 같이 뭐 예를 들어 30 말고 270 같은 모델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엘로치오가 유통을 하게끔 좀 권한을 주고 그들이 엘로치오하고 세트화 시켜서 판매를 해나가게끔 그들이 이제 유레카 민용을 주되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하여튼 그 브랜드 콜라보 하는 부분에 대한 거 하나 하고 이거는 뭐를 좀 해보고 싶으냐면 이제 뭐 유튜브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실사용자들이 한번 예를 들어 20대든 30대든 뿌려서 사용해보고 그 홈바에다가 체험해볼 수 있게끔 하는 내가 그라인더 어떤 거 쓰고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맛이나 특장점들을 좀 리뷰하고 하게끔 해서 20대를 체험단을 지속적으로 돌리고 마니아들의 컨텐츠들이 좀 더 올라가게끔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부터 컨텐츠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세대의 메시지를 어떤 걸 가져갈지는 저도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고민해서 어떤 마케팅 메시지를 갖고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같이 한번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있는 뭐 차별화 포인트가 뭐요 이게 럭키 세븐처럼 세븐 형태로 수직 구조라서 무게 기반의 조징이 가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메시지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마이크로와 마크로 이 분쇄 입도에 대한 그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분해하기가 쉽지 않아. 한 번들 왜냐면 이거 빼면 원두도 쑥 빠지거든. 이게 잠겨 있는 거 맞네. 한 번들 만져보시죠. 아니 안 빼도 돼. 한번 빼주세요. 얘를 돌려서 빼는 거거든요. 얘를 네, 요거를 돌려? 그러면은 이주임이 사용 방법 설명을 좀 해주지. 오. 좋다. 보면은 밑에 분쇄도 조절하는 장치예요. 여기 보면 검은색이랑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이 옆에 있는 파란색 화살표까지 가서 당기면 빠져요. 근데 따로 끼우죠. 세척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면- 타면 정도. 타봐야 돼? 세척하면 이제 물이 들어갈 것 같으니까.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게 보면 나를 증가하고 저게 30단계가 조절이 되면 얘는 얘가 이제 30단계? 네, 270 같은 애들 보면은 요 밑에 여기 하나 더 있죠. 여기 미세 조정으로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고 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7단계인가 있을 거예요. 27단계의 미세 조정 10단계에서 270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세태가 되면서 특징이 보통 일반적인 코니컬 그라인더는 밑에 있는 그리고 아랫법
로어버가 회전하는 방식이면 얘는 특이하게 상부버가 회전합니다. 어퍼버가 회전하는 그라인더는 조금 거의 없어요. 알죠? 이 사람이 카일 앤더슨이야. 어찌됐든 얘보단 얘가 더 잘 갈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이런 10년 쉽게?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갈아내서 이 밑에 있는 패드릴이 돌면서 토출구를 뱉어내야 되는데 보통 이 토출구에서 이제 막힘 현상, 방목 현상이 많이 그래서 벌어지는데 AS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도 해요. 패드릴이 없어서 배출을 못하는 거예요. 요거의 M3에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지금 특히 아예 뾰족하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힘 현상은 좀 덜하다. 그럴 수 있습니다. 상부버가 돌아가는 방식은 꽤 독특해서 저도 출시 당시 구매를 해보긴 했는데 에스프레소로 내리기에는 꽤 괜찮은 그라인더였습니다. 무게 저 기반은 앞에 표시는 뭐를 표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람수? 그람수를 아. 6.7 되면은 스탑하게. 지금 분쇄도가 조금 굵으면은 얘가 좀 쫓아가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에스프레소에 좀 더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멈추면 맛의 차이가 있겠지. 문맹인데 이게 지금 대화시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도 모르니까 전혀 몰라요. 저게 왜 있는지 몰라요. 아 이건 호퍼 빼고 닫을 때 네. 그냥 이러면 쏟아지니까 표정들이 이 불을 발견했을 때 표정들이 열면은 이제 안 쏟아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게 안 쏟아지는 게 특징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런 뒤에도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그래요? 없는 게 좀 드물긴 하죠. 얘도 있어요? 얘는 없어요. 얘도 이게 되게 무게 방식이 왜 중요하냐면 시간 방식은 6초 갈려 나오면은 땡 끝인데 분쇄도가 달라지면은 팔을 비교하면은 내가 5등분 하는 거를 6초간 하는 거랑 10등분 하는 거를 6초간 하는 거랑 시간 단위로 자르면 분량이 달라지잖아요. 5등분 하는 게 더 많이 나오고 10등분 하는 게 더 적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량 기준으로 측정을 하니까 얘를 만약 20g 내가 추출하는 걸 세팅했다. 분쇄도를 바꾸면 또 시간 세팅을 다시 해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분쇄도를 바꿔도 시간 세팅 필요 없이 무게로만 측정해서 좀 더 편리할 그러면 수 있는 입문용은 세 개 중에 뭐가 끝에 거? 가격이 얼마인데요? 저거? 저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봐야 돼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렇게 갈수록 비싸지니까 입문용 하기에는 30이 진짜. 만약에 내 입문을 하는데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하겠다. 이제 앵코 써봤고 필터 이제 안 먹고 에스프레소 머신도 샀다 하면은 270부터 시작하는 게 낫죠. 70에 5만 원대 저울 하나 사면 되니까. 5만 원대 저요?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가격이 좀 많이 올라요. 왜냐면 얘는 버튼이 이렇게 3개씩 다 달려있잖아요. 네. 얘는 그건 뭐예요? 이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만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세 가지 옵션을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하나는 6초대로 갈고 싶고 하나는 19초로 갈고 싶고 하나는 23초로 갈고 싶다. 얘는 하나는 6g으로 갈고 싶다. 하나는 13g으로 갈고 싶다. 얘는 이런 식으로 초고 있잖아요. 얘는 그람이고? 네. 저울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회전수로, 이거 두 개는, 이거는 실질적인 무게로. 그럼 맛이 다 다르겠네요. 맛이. 커피의 맛이. 같을 거예요. 구조 똑같으니까. 어렵다. 알겠어. 쟤보다는 좀 싸네요. 응? 가격이. 얘가? 아. 그래요. 포지션이. 쟤는 비쌀 것 같은데 얘는 컵 같은 경우는 다 기본적으로 옵션이 들어가 있고 그거 있잖아요. 아까 그 뭐죠? 에스프레소 포탑. 예, 걔가 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포탑필터 마치 일자 무식이 그 알아요. 이런 느낌으로 집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를 사면 얘도 주는 거예요? 따로 사야 돼요? 요거는 이제 머신에 포함되는 아, 거고, 머신에. 아. 머신마다 여기 꼬리 그럼 종이컵처럼 얘도 규격이에요? 58mm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54와 58mm가 메인 규격으로 들어가 있고 이제
가정용으로 가면 좀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어요. 조시, 카메라 렌즈 같은 거예요? 종이가 카메라마다 끼는 게 마운트가 마운트가 달라요. 다르죠. 그래요. 그래. 정확한. 그렇구나. 역시 알겠습니다. 포토그래퍼는 다르구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